자, 현 시간 10월 17일 금요일이에요. 새벽 2시 18분. 10월 16일 목요일 날 진행했던 수업 1학년 실력 일반 수업은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무선 시스템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선에 연결된 것들은 일단 다 뺐고요. 불안하네. 지금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뭐 녹화된 걸 봐야 되는 친구들도 사정성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슬프다. 강의를 봤던 친구들은 똑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똑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자, 프린트하고 책을 번갈아서 같이 보시길 바라고요. 최대한 오늘 수업했지만 하고 나면 까먹거든 원래.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해 보시면 이 페이지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되어 있죠. 서로 같은 함수부터 들여다봅니다. 자, 함수 설명해 주면서 함에 대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함. 상자입니다. 상자. 박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스를 통과한 X라는 녀석이 입력되면 그 박스마다 달리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어서 박스를 통과한 X를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x하고 fx를 대응시켜주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응하고 함수하고의 차이점인데, 자, 함수의 정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각각 대응하는 함수값이 하나씩 정의되어 있을 때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이 인풋이 되는 값들, 얘네들의 모임을 정의역이라고 불렀고, 아웃풋의 모임을 f 큰 x를 써서 함수 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치역이 될 수 있는,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관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 함수라는 이름, 함수의 이름 f하고 대응하는 함수값 fx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절대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같다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놔야 함수들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함수는 같다라고 보고, 이런 함수는 같지 않다라고 보자. 자, f는 g라고 쓰시면 되고, 집합의 상등, 뭐 무리수 상등,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상등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1번. 일단 두 함수의 정의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정의역이 똑같아야 돼요. input 되는 값들이 똑같아야 되고,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하여 그 x가 f를 통과하여 대응하는 값과 g를 통과하는 값이 g를 통과하여 대응하는 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대응하는 값이 결과적으로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같은 입력, 똑같은 걸 집어넣어줬을 때 같은 것이 출력되어 나오면 그 두 종류를, 두 개의 함수를 같은 함수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데, 식이 같으면 당연하게 같은 함수일 수 있죠. 정의역까지 같으면. 근데 식이 같지 않아도 같은 함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두 개를 정의를 하는데, f는 들어간 x를 그대로 출력해주고, g는 들어간 함수 들어간 x를 세제곱해서 출력시켜주는 함수라고 했을 때, 화학적인 변화는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내보내주는 거고, 얘는 세제곱을 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0, 1
마이너스 1하고 0, 1 집합 두 개를 그려놓고 연결을 해보면 자, F에 대응해서 F-1은 F-1, F0 역시 F0, F1은 F1의 형태가 되고 자, G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해야 되고 0은 0에 대응해야 되고 1은 1에 대응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학적인 반응은 다릅니다만 마이너스 1을 F에 통과시켰을 때 G에 통과시켰을 때 결과 동일하죠. F0와 G0 역시 일치하고요. F1과 G의 1 역시 일치하게 됩니다. 자, 정리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함수를 통과해서 대응시켜야 되는 값이 출력되는 값들이 전부 다 일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식은 다르지만 이럴 때 두 함수 F와 G는 같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하고 객관식 쉬운 매점, 쉬운 문항쯤에 배치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요소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보기 5번이 있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똑같이 사용하고 있네. 이런 함수에 대하여 절대값 x 빼기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같은 함수임을 보여라. 자, 뭘 조사하시냐? 똑같은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잘 조사해 주시면 돼요. f의 마이너스 1은 1 빼기 1이니까 0에 대응할 거고 g의 마이너스 1 역시 1 빼기 1이니까 0에 대응하죠. 둘이 같습니다. f의 제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대응, g0 역시 마이너스 1에 대응. f의 1 빼기 1이니까 0에 대응하죠. g의 1 역시 0에 대응합니다. 정의역이 모든 원소에 대하여 화학적 변화에 상관없이 같은 값들이 출력되기 때문에 F와 G는 같은 함수임이 자명하다. 네. 서술형이 만약에 나온다면 대입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3페이지 PSJ 9-1번 X, Y 주어져 있고요.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인 것을 찾아라. 함수가 될 조건 충분하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키워드죠. 모든 x에 대하여 하나의 x, 어떤 x도 함수값을 안 가지면 안 돼요. 즉 하나를 입력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출력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1번은 모든 x에 대하여 라는 거고 두 번째 각각 대응하는 하나의 함수값을 가질 것. 이 두 가지가 지켜졌을 때 대응이라는 녀석이 함수로 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을 때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잘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x에서 x로 대응하는 1번 마이너스 1을 입력했는데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없죠. 네, 함수가 아닙니다. 2번 아, 이거 한참 그려야 되겠는데 PPT 쓸걸. 자, x를 x보다 2만큼 큰 값에 대응시키자. 마이너스 1은 1에 대응해야 되겠고 1은 3에 대응해야 되겠고 2는 4에 대응해야 되겠죠. 자, 모든 원소 마이너스 1과 1과 2가 대응하는 값이 하나씩 결정되어 있죠. 함수가 맞습니다. 3번 절대값 x인데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고요. 1의 절대값 1이고 2의 절대값입니다. 대응하는 값이 전부 다 하나씩 있죠. 이것도 함수가 맞고 4번 제곱해서 대응시키네요. 제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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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부 다 함수의 그림입니다. 2, 3, 4번 5번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짝수에 대응시켜라. 0보다 크거나 같은 1과 2는 짝수에 대응을 시키는데 짝수가 2도 있고 4도 있죠. 음수는 홀수에 대응시키렴. 자, 함수가 아니죠. 입력을 하나 했는데 두 개가 대응을 했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5번 재사용할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1에 대응시켜라. 0보다 작을 때는 0에 대응시켜라 했는데 0이 없죠. 네, 마이너스 1이 대응할 게 없습니다. 5번은 틀렸어요. 자, 필수지 9-2번. 이건 수업했던 거 기억난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 9-2번 같은 테마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잘 내신에 안 나오는데 약간 올드한 학교 명덕고. 네. 명덕고는 꾸준하게 냅니다. 거의 학교 선생님 취향 따라서죠. 자, 그래서 0, 1, 2, 3 땡땡땡. 1학년 때에만 함수 방정식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2, 3학년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다루는 방법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이 m과 n이 뭐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m과 n이 같을 수도 있어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함수값하고 m에서의 함수값의 제곱, n에서의 함수값의 제곱을 더한 값은 동일하며 f1인 0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등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두신 함수가 1차 함수, 2차 함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2학년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함수를 더 배우게 되는데, 네. 그 함수가 어떤 성향을,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성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같은 경우, kx의 함수값은 함수값의 k배와 같다.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네, 선형성이라고 불러요. fax 더하기 b, 이것도 까먹었다. 네, 너무 오래돼갖고. 대학교에 가면 또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작업이 뭐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규칙을 잘 적용해서 풀면 된다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만만한 작은 값들을 대입해보는 게 관례입니다. 00 대입하면 F0가 남죠. 오변은 F0의 제곱과 F0의 제곱이니까 F0의 제곱이 두 개가 남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F0가 0인지 0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F0를 함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 왼쪽으로 이항하셔서 인수분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F0로 묶어주면 1-2F0죠. 자, 따라서 F0는 0이 될 수 있다. 또는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 대응이 지금 여기다 내가 쓰진 않았지만 x에서 x로의 대응이거든요. x에서 x로의 함수거든요. 그러면 F0가 2분의 1이 되면 0이 분명히 2분의 1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집합 x에 2분의 1이 없죠. 지금 0, 1, 2, 3이니까. 그죠? 그래서 F0는 2분의 1이 될 수 없고 F0가 2분의 1이 될 수 없으니 F0는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m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F0를 알고 있으니까 F0를 써먹는 거예요. 좌변은 f의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니까 f의 1입니다. 우변은 f1 전체의 제곱과 f0의 제곱이 남는데 F0가 0이었으니까 안 써도 괜찮죠. 자, 역시 f1로 묶어주시면 1 빼기 f의 1 곱하여 0이 돼야 합니다. f1은 1이 되거나 0이 돼야 되는데 f1이 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f1은 1이 되고요. 0 구했고 1 구했으니까 이제는 m에도 n에도 1을 대입해보자. 좌변은 f2의 형태, 우변은 f1 전체의 제곱이 두 개 있는 형태죠. 근데 f1의 값을 1이라고 구했으니까 f2의 값은 2라고 구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값들을 찾아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자,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순서쌍에 관한 이야기죠. 뭐를 공부하셔야 되느냐. 제목은 곱집합이라는 녀석이고요. 카테시안 곱인가 그럴 건데, 네, 카테시안. 교과 과정은 아니니까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하고 진행할게요. A집합하고 B집합을 곱한다라고 씁니다. 곱한다. 이제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배운 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 그지? 곱집합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곱집합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순서쌍으로 정의돼요. 순서쌍. 어떤 순서쌍이냐? 순서쌍이니까 순서쌍의 콤마 앞에랑 콤마 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콤마 앞에는 A로, 뒤는 B로 채워주는데, A는 곱하기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로, B는 곱하기에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로 채워주는 모든 가능한 순서쌍을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B 곱하기 A랑 A 곱하기 B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겠죠. A, B랑 B, A는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A가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가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A와 B의 곱집합은 만들 수 있는 모든 순서쌍을 다 상상하셔야 되는데, 순서쌍의 경우의 수는 1학기 공통수학 1에서 공부하셨듯이 곱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A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죠. NA. 여기는 B의 원소의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NA 곱하기 NB에서 몇 개의 순서쌍이, 4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1,3, 1,4, 2,3, 2,4가 원소가 되고요. 자, 이 4개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 한참말로는 도식화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라고 해요. 2개의 집합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게끔 축 2개를 90도의 직각으로 배열을 해서 A축과 B축으로 놓고 수직선에 각각의 원소를 표시한 뒤 점 하나에 데이터 2개를 녹여놓는 거예요. 점 하나에. 자, 지금 같은 경우 이 점 좌표 1,3이죠? 어떤 정보가 전달이 돼요? A집합의 원소에서는 1을 선택했고 B집합의 원소에서는 3을 선택했다는 정보가 전달이 되죠. 자, 2,3 역시, 1,4 역시, 2,4 역시 이렇게 4개의 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의 그림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집합은 지금 집합 2개를 곱해놨잖아요. 그죠? 이 집합 3개를 곱할 수 있냐? 있죠, 당연히. 왜? 곱하는 것만큼 뭐가 생성이 될 테니까. 순서쌍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카테시안 곱 중에 하나는 좌표 평면입니다. R 곱하기 R. X와 Y로 채우는데 실수인 X와 실수인 Y를 가지고 실수, 실수를 찍어주는 그 모든 점들이 바로 좌표 평면이라는 녀석이에요. 축이 하나 더 늘어나면 RRR이죠? R의 3승. 네, X, Y, Z 순서쌍이니까 이것을 좌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곱집합을 정의하였고, 자, 이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 말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룰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집합인가? 역시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뭘 찍을 거냐? x와 그것에 대응하는 fx값, x에 대응하는 값을 찍어준다. 동시에. 자,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x축 정의역, 그죠? y축 공역. 근데 값들이니까 집합 이름을 안 쓰고 x들, y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점 하나를 찍었을 때 그 점의 x좌표를 x라고 하면 y좌표는 무엇이 되는? fx가 되는. x, fx가 하나의 대응 관계가 녹여져 있는 점이라는 거죠. 이 점들의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자, 보기 1번. x는 a, b, c, d, y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서쌍의 앞자리와 순서쌍의 뒷자리. 순서쌍의 앞자리 경우의 수는 원소가 4개니까 4곱, 뒷자리는 3이죠. 4 곱하기 3에서 11 정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보기 2번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표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발견.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는 양함수이기 때문에요.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하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됩니다. 함수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 모든 원소가 각각 대응하는 함수값을 딱 하나씩만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x값이 하나 결정이 됐을 때 대응하는 fx값 하나, x값 하나에 대응하는 fx값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공통수학 1의 범위인 원의 방정식을 등장시켜 보면 원의 방정식의 경우 단위원에서 2분의 1에 대응하는 y값은 두 개란 말이에요. 2분의 루트 3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도 있죠. 집합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2분의 루트 3에도 대응해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입력에 두 개 출력이 대응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우리가 다룰 함수의 그래프의 그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중요한 차이점은 이거예요. 세로줄을 그려봤을 때 함수는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근데 함수가 아닌 경우 지금처럼 몇 번? 두 번 이상 만나요.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세로줄을 그려서 세로줄의 방정식은 x는 a꼴이죠. 세로줄을 그려봤을 때 교점이 몇 개만 생성이 되어만 하나만 생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의 1번 그림은 세로줄을 열심히 그려보시면 한 번밖에 안 만나죠. 보기 2번 원방이 그려져 있죠. 그리면 두 번씩 만나요. 탈락. 3번 포물선인데요. 기하에 가서 공부하실 무리함수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세로줄 그려보시면 두 번씩 만나기 때문에 탈락. 4번 역시 마찬가지죠. 세로줄 그리면 두 번씩 만나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1번밖에 없고요. 자, 보기 3번은 잠깐 멈춰놓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프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라서 한 번만 딱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으로 가서 필수제 9-3번을 볼게요. 두 집합에 대하여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치역을 구해라. 자, 이 타원 모양의 동그라미 사실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늘린 것 뿐이에요. 위아래로 붙잡아서. 그걸 내가 강사할 때 알았어. 사실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더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그려드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원형으로 그린다면 잘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칸이 좁았는지 아니면 대응관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였는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대응의 규칙이 어떠하니? 물어봤더니 자, x가 들어오면 제곱해서 그 값에서 1을 빼서 대응을 시키면 되겠대. 자, 더우니까 에어컨 잠깐 틀게요. 혼자 수업하는데 이렇게 더워. 소리 잘 나오고 있나? 내가 지금 이걸 왜? 만수야,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했는데 만수가 또 안 봐. 안 봐놓고 다음에 봐올게요. 이래. 빡이 치겠어, 안 치겠어, 만수야. 그죠? 자, 1번. 첫 번째. 마이너스 1 제곱해서 1을 빼면 0이 대응해야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대응해야 되고요. 1을 대입하면 0에 대응. 2를 대입하면 3에 대응합니다. 함수가 맞는가? 맞죠? 네. 모든 원소 마이너스 1과 0과 1, 2가 각각 하나씩만 함수값을 갖고 있고요. 함수값이 중복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복이 돼도 괜찮아요.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자, 이게 1번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다 한 거고요. 2번 좌표 평면이 나타내어라. 일반적으로 정의역을 우리가 좌우 방향에 두죠. 공역을 위아래 방향에 두는데 관례인 것 뿐이에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입니다. 마이너스 1,0 찍어주고 0,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 1,0 찍어주시고 2, 3 찍어주시고 자, 점 4개가 답니다. 그래서 저번 수업 시간인가 말씀드렸었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을 x축에 떨어뜨리거나 올려치기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축 위에 정역이라 그랬죠. Y축을 향해 눌러주시면 여기 와서 전부 다 붙죠. 자, 이것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공역은 대부분 실수 전체를 사용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길.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정역과 치역을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정역을 읽어내라. X축에 누르면 마이너스 1, 0, 1, 2. 4개가 정역의 원소죠. 치역을 구해라. Y축에 누르면 마이너스 1, 0, 3. 3개가 치역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3번 치역 구해라고 구했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세 번째, 1대1 대응.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함수가 구분이 되는 건데, 이 함수의 단어는 그냥 함수 단원만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종류가 바뀌어가면서 함수가 나오지만 그것은 여전히 함수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질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될 약속들을 하고 있는 단원이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함수. 표현이 1대1 함수라고 하지만 시험 문제에 이 5글자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을 1대1 함수라고 정의할 것인가?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1, x2에 대하여 정의역의 모든 원소 x1, x2에 대하여 자, 명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x1하고 x2가 다르면 이란 말의 뜻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러하면 자, 화살표를 2줄로 긋습니다. 화살표를 2줄로 그어요.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즉 서로 다른 원소끼리 다른 함수값을 선택하면 함수값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원소끼리는 반드시 다른 함수값을 선택해야 돼. 절대 함수값의 중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만족할 때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시험 문제에는 짤막하게 이 한 문장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것의 대우에 해당하는 어떤 두 원소의 함수값이 동일하다면, 출력값이 동일하다면 두 원소는 다르지 않고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원소가 대응하는 함수값이 동일하다면 두 원소는 서로 다르지 않고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만족할 때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함수를 그려졌을 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2, 3, 4, 5, 6, 7 이런 게 있어요. 1이 5한테, 2가 6한테, 3이 5한테 대응을 해버립니다. 그럼 가장 먼저 따지셔야 될 것은 함수인가? 라는 거예요. 함수인가? 자, 1을 대입했을 때 1에 5가 대응하고 2가 6에 대응하고 3이 5에 대응하니까 각각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값을 갖잖아요. 당연한 함수가 맞고 1대1 함수인가?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이렇게 1대1이에요. 1대1. 1하고 만나는가? 그죠? 근데 여기가 1과 3이 동일하게 뭘 선택하고 있어요? 5를 선택하고 있죠. 그러면은 1대1이 아니라 2대1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1대1이 되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1이 5를 선택했기 때문에 2는 5를 선택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다른 걸 선택해야 되고 1, 2가 5, 6을 선택했기 때문에 3 역시 5, 6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또는 7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함수냐? 오케이. 함수죠. 1대1 함수냐? 네, 이것도 오케이예요. 자, 이런 그림이 1대1 함수가 되고 nx 뭐라고 하셔야 돼요? x집합의 원소의 개수죠.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n f 큰 x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하게 같습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치역의 원소의 개수도 1대1로 대응하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죠.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고, 덧붙이자면 이 정도. 네. 공역은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를 따지자면 이 정도의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게 1대 함수가 되고요. 그 아래쪽에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의 이야기를 대응에서 출발을 했고, 대응 그냥 관계되는 대로 규칙 없이 연결한 것을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규칙을 지정하여 함수를 정의했죠. 함수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규칙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안쪽에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함수에서 규칙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제 1대1 대응을 정의합니다. 그 1대1 대응은 왜 정의되었고 왜 사용하는가? 무엇인가 도대체? 자, 1대1 대응으로 정의가 되려면요. 조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그 함수가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1대1 함수가 될 것. 두 번째 조건, 그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함수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치역 f 큰 x, 공역 큰 y가 같아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등장했느냐? 자, 1, 2, 3하고 4, 5, 6, 7이 있을 경우, 아까도 보셨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1대1 대응까지, 1대1 함수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인력과 출력이 뒤바뀌는 역함수라고 부르죠. f의 인버스를 정의하려고 했을 때 이 방향에서 함수의 대응값을 찾는다고 한다면 7은 3에 대응하고 6은 2에 대응하고 5는 1에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될 것 같지만 4가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하, 4만 없으면 역으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네.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면 어떻게 돼요? 원래 치역과 공역은 일치하지 않았었는데 없어짐으로써 치역과 공역이 일치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을 일치시키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역함수를 상상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1대1 대응, 역함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역함수가 있다? 1대1 대응이다. 둘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역함수를 따질 때 또는 이제 서술형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따주셔야 될 1번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인가를 따지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순서예요. 대부분 그걸 안 하는데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일 뿐만 아니라 치역과 공역까지 일치시켜야 되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고요. 대응하는 원소의 개수의 관계는 당연히 nx 정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n f 큰 x 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ny 공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정도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얘기했고 항등 함수가 있죠. 맥락이 당연히 항등식하고 비슷합니다. 항등식 바뀌지 않는다? 같다 이런 거예요. 뭐냐?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 x가 함수를 통과하여 출력된 값과 자기 자신이 같을 때, 자, 이걸 만족하면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웃풋은 fx는 아웃풋으로 리딩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x는 입력된 값, 인풋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y는 x가 항등함수겠네요. 맞는데요. y는 x만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y는 x만 항등함수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아까 서로 같은 함수랑 비슷해요. 화학적인 작용은 무시하고 입력한 값과 출력한 값이 동일하면 그것을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까 보셨던
gx는 x 3승 같은 경우도 아무 이야기 없어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과 공역이 되면 얘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G2만 보더라도 8에 대응하니까 2하고 8이 같진 않잖아. 그치? 근데 정의역을 특수하게 조정하는 경우,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게끔 정의역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도 많아요. 정의역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자, G를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G-1은 -1입니다. G0는 0이고요. G1은 1이에요. 그 박스 안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1 입력했는데 -1이 나왔어. 0을 입력했는데 0이 나왔어. 1을 입력했는데 1이 나왔어. 그게 다예요. 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라고 부르고, 표기는 댐자 i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ix, 정의역이 x인 항등함수, iy, y가 정의역인 항등함수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역함수에 가서 다시 활약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상수함수라고 하느냐? n fx,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른 곳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놈만 패는 거야. 한 놈한테만 대응돼 들어갔을 때 상수함수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좌표평면의 상황에서는 모든 원소가 다 같은 값을 선택하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선이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를 상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기 1번에 있는 그림들은요,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만 1, 2, 3, 4, 5, 6번의 그림 전부 다 따져주셔요. 뭘? 첫 번째, 함수냐? 두 번째, 1대1 함수냐? 세 번째, 1대1 대응이냐? 네 번째, 항등함수냐? 다섯 번째, 상수함수냐? 1, 2, 3, 4, 5, 6번 전부 다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1, 2, 3, 4가 A, B, C, D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1번, 함수인가? 자, 1, 2, 3, 4 각각 하나씩 입력 해봤을 때 대응하는 함수 값들이 전부 존재하고 있죠. 함수 맞고요. 1대1 함수냐? 그러면 1대1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과 2가 A에 대응하고 있으니 2대1이잖아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니죠. 항등함수 당연하게 아니지. 네. 1에 A가 대응하는데 무슨 항등이야? 상수함수 당연히 아니고요. 자, 2번. 1, 2, 3, 4가 B에만 대응을 하고 있네요. 그죠? 함수는 맞습니다. 1에 대한, 2에 대한, 3에 대한, 4에 대한 출력이 전부 다 그냥 B로 동일할 뿐. 그죠? 1대1 함수 당연히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닌데, 상수 함수는 맞죠. 치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3번. 1, 2, 3하고 A, B, C, D. 함수냐? 맞죠? 1하고 2하고 3하고 전부 C하고 A하고 B에 대응을 하나씩 하고 있고요. 1대1이 맞냐? 네, 하나랑 만나고 있죠.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지. 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아. 네 번째, 항등함수 아니죠. 1하고 A가 대응하는데요. 상수함수도 당연하게 아닙니다. 3번이 이랬고요. 4번. 1, 2, 3, 4가 A, B, C, D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 맞죠?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원소가 대응을 하고 있고 1대1 함수냐? 네, 4개가 서로 다른 4개의 중복 없이 대응을 하고 있죠. 1대1 대응도 맞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죠. 다만 항등함수는 아니지. 네, 서로 다른 원소들의 대응을 하고 있고 상수함수 당연하게 아니고요. 자, 4번, 5번 비슷하죠? 4번, 5번은 비슷한데 함수 맞고 1대1 함수도 맞고 1대1 대응도 맞는데 항등함수까지 되는 거죠. 네,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니까. 6번은 함수 1, 2, 3, 4 맞네요. 1대1 아니잖아. 2대1. 1대1 대응도 당연하게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전부 다 판단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시고요. 아하, 그 얘기를 안 했네. 1대1 함수 판별법. 자, 아까 함수를 판별하는 방법이 어땠었냐면
세로줄 그렸을 때 지금처럼 두 번 만나면 땡탈락이었죠. 세로줄 그렸을 때 딱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데, 자, 1대1 함수도 비슷한 판별의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자주 그리는 y는 x제곱 같은 경우, 자, y는 x제곱은 함수가 맞죠? 네,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근데 가로줄을 그렸을 때 두 번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를 시사하는 거냐? 예를 들어 1을 선택하면 1은 1에 대응합니다. 근데 1만 1에 대응하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1도 1에 대응합니다. 1이 1에 대응하고 마이너스 1도 1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1대1이 아니잖아. 2대1이잖아.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은 함수까지는 맞습니다만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1대1 함수는요. 가로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가로줄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 그래서 주로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든지 간에 가로줄 그렸을 때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네, 전부 1대1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1차 함수만 그렇진 않아요. 뭐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자, 지금같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 증가함수라고 부르는데, 큰 놈의 함수 값이 계속해서 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처럼 끊어지지 않은 연속의 경우, 연속 불연속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셨지만 끊어지지 않은 그래프의 경우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 가로줄 그렸을 때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증가함수, 연속인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 충분하게 1대1 함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동양고가 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개념적인 부분을 잘 파는데, 모든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연속되진 않아요. 정의역이 늘 실수, 공역이 실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까도 보셨듯이 어떤 그래프 있었어요? 점으로만 구성, 그죠?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 개인, 이런 것도 그래프였었잖아요. 함수였고, 그죠? 자, 이런 거 세로줄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가로줄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증가하냐? 그것도 아니야.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커졌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증가 감소, 그러니까 연속하는 경우,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끊어지지 않는 경우는 증가 또는 감소를 하면 되지만, 했을 때 1대1 함수지만, 증가 감소가 특별하게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감소 증가가 섞여 있더라도 뭐는 가능하다. 1대1 함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잘못 공부하고 있다가 틀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난 녹화해놨다. 틀리면 때릴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함수인지 알아보는 방법, 세로줄 그려본다. 헷갈리면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려보고, 1대1 함수인지 판단하는 방법, 가로줄을 그려본다. 각각 한 번씩만 만날 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 1번 fx는 x랍니다. 아까처럼 또 따져볼 거예요. 함수냐? 자,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 만나죠. 1대1 함수냐? 가로줄 그려도 한 번씩 만나요. 자, 1대1 대응이냐? 일단 1대1 함수니까 따져는 봐야 되는데,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요? 치역하고 공역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y축 위로 누르면 여기 있는 전부 다, 모든 값들이 다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치역은 축 전체니까 실수 전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정황상 아무 얘기가 없으면 고등과정 내에서의 함수는 항상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로 고정되거든요. 그래서 치역도 실수 전체인데 공역도 실수 전체죠. 네, 1대1 대응이 맞고요. 항등함수냐? 뭐 fx는 x니까 입력하고 출력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항등함수 맞죠. 상수함수는 아니고요. 자, 이게 1번 fx는 x입니다. 두 번째, fx는 x-1. 자,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함수냐? 맞고요.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니까. 1대1 함수냐? 가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1대1 대응이냐? 자, 그래프를 y축에 눌러보면 실수 전체가 대응합니다. 근데 공역도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맞고. 항등함수냐? 아니죠. x 빼기 1이니까 3에 3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2가 대응하잖아요. 그죠? 항등은 아닙니다. 상수함수도 당연히 아니고요. 3번. 그래프가 중간에 꺾였네요. 자, 꺾여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에?
증가 또는 감소에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다 그래프가 연속돼 있잖아요. 그죠? 끊어짐이 없으니까. 함수냐? 맞죠? 세로줄 그림 한 번씩. 1대1 함수냐? 맞죠? 한 번씩. 1대1 대응이냐? 자, 누르면 실수 전체죠. 네, 지역 공역 일치합니다. 항등이냐? 항등 아니지, 당연히. 여기 0,1 있잖아. 0에 1이 대응하니까 항등 아니죠. 상수함수도 당연하게 아니죠. 자, 4번 x제곱이 있네요. 함수냐?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 1대1 함수냐? 가로줄 그렸더니 두 번 만나네? 탈락.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당연하게 아닌 거지. 항등 함수? 아니죠. 2,4 지나잖아요. 상수함수? 아닙니다. 5번 x3승 그래프가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네. 함수 맞습니다.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1대1 함수 맞습니다. 가로줄 한 번씩 만나고요. 1대1 대응도 자 누르면 치역이 실수 전체인데 공역도 실수 전체니까 맞고 항등 함수 아니죠. 상수함수 아니고요. 6번 fx는 3 아까 그려드린 상수함수 그래프죠. 함수냐? 맞아요. 세로줄 그리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거든. 가로줄 그리면 우와 너무 많이 만나죠. 1대1 함수 탈락, 1대1 대응 탈락, 항등 함수 탈락, 상수함수 맞는 거지. 이해가셨죠?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필수예제 9-4번 별표를 크게 치시고 네. 네, 경우의 수 테마, 함수하고 경우의 수의 테마의 결합은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기말고사에는 당연히 모든 학교가 한두 군데 이상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 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은 집합이 포함된 경우를 더 그렇고요. 네, 집합이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경우의 수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할 겁니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 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일단 x는 a, b, c, y는 1, 2, 3으로 주어진 필수예제 9-4번인데요. 일단 뭐를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A, B, C하고 1, 2, 3을 자, F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집합의 이 함수의 치역은 1, 2, 3 전체잖아요. 그죠? 똑같은 집합들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럼 이 함수의 치역도 1, 2, 3이잖아요. 그죠? 두 함수는 정의역 일치해요. 공역 일치해요. 치역도 일치해요. 근데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서로 같다는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어떻게 하냐면요. A, B, C 순서를 붙여서 A의 순서상 A 함수값, B의 함수값, C의 함수값을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관찰을 한번 해보면 즉 순서를 지정하면 1, 2, 3, 1, 2, 3에 대응하는데 얘네는 2, 4, 1에 대응합니다. 다르죠? 자, 이게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상의 경우의 수예요.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순서상의 개수예요. 그래서 원소가 지금처럼 A, B, C 세 개가 있으면 FA, FB, FC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함수의 특성상 A가 2에 대응하고 B가 2에 대응하고 C가 3에 대응하는 경우도 함수로 카운팅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2, 3도 순서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센다는 것은 순서상을 작성하는 것이다. 1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복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요. 경우의 수 1학년 때, 지금 1학년이지, 네. 공통수학 1에서 공부하셨지만 순서상은 순열이었죠. 근데 1학기 때 공부한 순열은 원소끼리 중복되지 않았거든요. 사람 A, 사람 B, 사람 C 이랬단 말이야. 사람 A 세우고 사람 A 또 세울 수 없었지. A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중복이 가능한 순서상을 중복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n 파이 r로 씁니다. 파이의 대문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나열하여 순서쌍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자, FA, ABC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세라. 나는 FA, FB, FC의 순서쌍의 경우의 수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고요.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함수 값은 A가 1에도 2에도 3에도 아무거나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우의 수 세 가지. 자, FB 역시 중복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1 또는 2 또는 3 아무한테나 대응해도 괜찮아요. 자, FC 역시 괜찮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3의 3승이에요. 근데 지금 2, 3이 2, 3인지 저 3이 저 3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일반화 해두는 그림을 잘 그려두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험의 분수령이에요. 함수의 개수를 찾는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R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지금처럼 함수를 만들 때의 경우의 수는 F의 1, F의 2, F의 3, 땡땡땡 FR의 순서쌍의 경우의 수가 같으니까 순서쌍 몇 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R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죠. 1번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중복 허용이니까 1번부터 n번까지 총 n개란 말이에요. 2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중복 허용되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1부터 n 사이에서 내 맘에 드는 그냥 n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F3 역시 마찬가지죠. F8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기호로 표기하면 n 파이 r이 되는 거고요. n의 r승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중복 수녀를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n의 r승하고 r의 n승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억하시냐? 자, 밑에 있는 녀석이 중복이 허용되는 녀석의 숫자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중복이 허용되는 것. 지금 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정의역의 각 원소는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근데 출력되는 것들은 중복이 허용이 되겠지 않았었죠. 그래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밑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n의 r승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소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함수의 개수 순서쌍,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의 경우의 수 순서쌍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파생되어서 이걸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도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 네. 1대1 함수는 1, 2, 3, 땡땡땡 R개 1, 2, 3, 땡땡땡 N개 똑같습니다. 1대1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작성한다? 순서쌍을 작성하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1대1이기 때문에 1이 2를 선택해버리면 이 입장에서는 3을 선택할 수가 없죠. 즉 앞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차례의 경우의 수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A1, FA2, 땡땡땡 FR R 자리에 순서쌍을 채운다 라는 것은 동일한데 첫 번째 경우의 수는 n가지 중에 하나. 근데 그 두 번째 경우의 수는 하나가 줄어야 돼요. 1번이 선택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거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더 줄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이 어떻게 나느냐? 1일 때는 n에서 빼기 0, 2일 때는 n에서 빼기 1, 3일 때는 빼기 2니까 r일 때는 r-1을 빼야 되겠죠. 네. 뭡니까 이게? 순열 NPR이었었죠. N 퍼뮤테이션 R. 그래서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자, 순열의 정의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NPR을 계산하는 규칙은 서로 다른 N개의 모든 순서쌍을 만들어 둔 뒤에 앞에 있는 R개의 순서쌍이 필요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N-R개의 순서쌍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순열의 올바른 정의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을 해두시고
자, 1대1 함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자? 순열, NPR이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큰일 났다. 이걸 얘기 안 했네. 네. 시간대가 내일 아침에 카톡 전부 다 보내가지고 55분쯤 됐네요. 네. 이거 다 이론 추가하라고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해줬는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 우후.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는 1대1 함수의 일부예요, 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x1과 x2의 관계가 이러해요. 자, 이것의 속뜻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가 작고 하나가 크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느냐? 서로 다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1대1 함수의 정의가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 서로 다른 함수 값을 택한다 였잖아요. 그죠? 물론 다르기 때문에 x1이 x2보다 작다 뿐만 아니라 x1이 크다도 있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x1하고 x2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작고 둘 중 하나는 크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했을 때 항상 큰 놈의 함수 값이 크다면 그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x1, fx1이 찍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원소는 얘보다 큰 값을 선택해서 대응해야 되고 그 뒤에 오는 원소는 좀 더 크게, 그 뒤에 있는 원소는 더 크게,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꺾여도 상관이 없고요, 부드러워도 상관이 없고, 연속해도 상관이 없고, 불연속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전부 증가함수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증가함수는 뭐 경우수하고 상관이 있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ABC하고 1, 2, 3, 4, 5가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1대1 함수의 일종이에요. 왜? 이렇다 하면 다른 게 맞잖아. 이렇다 하면 다른 게 맞잖아. 그죠? 모든 1대1 함수가 증가함수냐? 그럼 그건 아니지만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라고 쓰면 크기가 안 느껴지죠? 1, 2, 3이라고 할게요. 1보다는 2보다는 3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순서쌍을 작성할 때 F1, F2, F3이라는 순서쌍을 작성할 때 함수니까 F1보다는 F2가 크게끔, F2보다는 F3이 크게끔 식으로 표현하면 이 관계를 만족하게끔 순서쌍을 배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포된 뜻이 뭐라고?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의 값은 중복이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이 5개의 원소 중에 일단 만만한 3개를 골라냅니다. 3개를 골라내면 예를 들어 1, 4, 5를 골라내면 사실 1, 4, 5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드는 방법은 곱하기 3팩이에요. 이걸 5P3이라고 부르죠. 순열. 네, 6가지 배열의 방법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증가함수스럽게 배열을 하는 방법은 only one입니다. 크기순의 배열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증가함수를 카운팅할 때에는 조합을 통해 선택을 하신 뒤 똑같은 개수만큼을 선택을 하신 뒤 그냥 두면 됩니다. 배열의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하고요. 경우의 수는 조합이에요. 자, 별표 쳐두시고 조합. 이번 시험에 어려운 학교는 등장을 할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증거가 들어가면 중복조합이거든요. 이걸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문제들을 풀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거는 두세요.
명동여고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중복조합은 확률과 통계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등호 들어간다 그래서 경우의 수 어긋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의 교과 과정에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중복이 허용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중복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복조합은 여러분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게 되면 만날 거예요. 네. 그래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 조합 똑같아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R개이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네, N개이면 여기 있는 N개 중에 여기 있는 R개와 1대1로 대응을 할 몇 개를 골라내서 N개 중에 R개를 골라내기만 하면 배열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괜찮다. 네, 배열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경우의 수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1대1 대응이 등장을 할 차례겠죠. 1대1 대응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거냐? 1대1 대응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거냐? 자,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땡땡땡 n개라고 쓸게요. 1, 2, 3, 땡땡땡 n개. 아까도 보셨지만 1대1 대응에서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 다 일치했죠. 그래서 n개와 n개라고 봤을 때 자, 1번의 함수값 f1 n개 중에 하나죠. 2번의 함수값 f2 n-1개 중에 하나예요. 3번의 함수값 f3 n-2개 중에 하나예요. 땡땡땡 fn은 n-1이니까 곱하기 1이죠. 네. 경우의 수 n 퍼뮤테이션 n이기 때문에 n의 팩토리얼입니다. n의 팩토리얼. 자, 1대1 대응의 경우의 수는 n팩이에요. 문제가 뭐였지? 아, 정신없어. 언제 끝나는 거야? 자,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은 몇 개인가가 2번 문제였죠. 원소의 개수 3개하고 3개니까 네. fa, fb, fc 1, 2, 3의 배열의 경우의 수죠. 3개를 배열하니까 3의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필수예제 9-5번. 아까도 이거 할 때 쉬었던 것 같은데 힘들어. 자, 5분만 쉬었다. 5분만이라고 해놓고 10분 쉬었지.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졌고 힘들어. 필수예제 9-5번입니다. 1대1 대응임을 보여라. 어렵죠? 이건 맨날 볼 때마다 헷갈려. 어려워. 자, 힘들어. 자, x는 양수, y는 y바, y는 1 이상에 대하여 함수 fx는 2x제곱 플러스 1이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임을 보이시오. 자,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2x제곱 더하기 1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세로줄을 그어보면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함수인 건 맞지만 가로줄을 그리면 두 번씩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1대1 대응은 아닌데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을 특별하게 좀 지정을 해주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특별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시험에 나올 거란 얘기야. 자, 2x제곱 플러스 1은 0,1에서 꼭지점을 갖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잘려야 합니다. y축이 이렇게 들어가고 x축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정의역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요만큼이 살아남고 이것을 y축에다 누르면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치역이 어떻게 되느냐? fx는 어떤 값들이 모여 있느냐? 1 이상의 값들이 모여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치역이 1 이상인데 공역도 1 이상으로 세팅이 되었으니 1대1 대응의 정의에 맞죠. 1대1 함수고요, 일단. 가로줄 그랬더니 한 번씩밖에 안 만나. 그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니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파악하면 이런데
이걸 수식으로 다뤄라 그러면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대1 대응임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의 정의, 원래 명제도 괜찮고 영명제도 괜찮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x1과 x2를 다르게 설정해서 요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fx1하고 fx2가 항상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fx1은 2x1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fx2는 2x2의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빼서 0인 걸 보였으면 됐잖아요. 우리 이것을 뺀 결과가 0이 아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자, x1하고 x2는 달랐기 때문에 x1 빼기 x2는 0이 아닙니다. 그죠? 다음 x1 더하기 x2는 x1하고 x2가 둘 다 동일하게 0이 된다면 0일 수 있지만, 네, 정의역이 0 이상이기 때문이죠. 둘 다 0일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게 0이어도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게 0이면 이게 0이 아니어야 되고. 네, 둘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양수가 되겠지. 어쨌든 이것도 0이 아닌 거잖아. 0 아닌 거 두 개 곱했으니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렇게 1대1 함수임을 증명을 했다. 이것도 괜찮고요. 대응명제. 자, 이런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fx1하고 fx2가 같다면 2x1의 제곱 플러스 1하고 2x2의 제곱 플러스 1하고 같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x1 빼기 x2, x1 더하기 x2가 0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철시키면 되는데, x1 더하기 x2,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1 더하기 x2는 x1 더하기 x2는 x1하고 x2가 같으면서 0이 되는 순간 0이죠. 근데 헷갈린다. 자, fx1하고 x2, fx2에서 출발했어. fx1, 이 우변에 0을 놓고 풀어야 되는 거지. 바보. 자, 케이스 1번. 둘이 곱해서 0이니까 1번. x1하고 x2가 같아. 같으면 당연하게 참이죠. 그죠? 아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1번. x1 더하기 x2가 0이면, 네, 둘이 곱해서 0이니까 x1 더하기 x2가 0이 된다면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x1은 x2를 만족한다. 그지? 케이스 2번. x1 더하기 x2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값과 곱하여 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x1-x2가 반드시 0이어야 되죠. 따라서 x1은 x2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x1은 x2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1대1 대응, 아니지, 1대1 함수임을 증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다. f 큰 x와 y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데,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을 증명은 a 집합과 b 집합이 일치한다의 정의는 a가 b에 속합니다. 동시에 b가 a에 속합니다. 였었죠. 그래서 치역이 공역에 속합니다. 공역이 치역에 속합니다. 두 가지를 증명해내시면 돼요. 그리고 a가 b에 속한다의 정의는 모든 x에 대해서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가 된다면, 네, 이것을 만족시키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게 포함된다 또는 속한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1번,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임을 보이려면, 네, 치역의 원소들이 모두 공역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의 원소들 fx를 조사하면 되겠네. fx는 2x제곱 더하기 1로 구성된 값들인데요. 네, 2x제곱 더하기 1은
x가 0 이상이니까 x제곱도 0 이상이고 0 이상인 값의 2배 쓰니까 0 이상인데 1을 더하였으니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의 모임이죠. 네, fx의 값들은 모두 1 이상이므로 어느 집합의 원소이기에 충분하다. 공역의 원소이기에 충분하다. 자, 따라서 f 큰 x는 큰 y의 부분 집합이다. 두 번째,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둘 다 어려워. 그냥 이해가 잘 안 가요. 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이 y. 일단, 공역의 원소 y를 불러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의 대응 관계. x하고 fx의 대응 관계가 fx가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이것을 x에 관하여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인데 정의역이 0 이상이니까 양의 제곱근을 취해야 되겠죠. 네. 이미 y에 대하여 x는 루트 2분의 y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되었을 때 그 x가 f를 통과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지금 역으로 추론해서 끌어낸 거예요. 방정식 역으로 풀어갖고 함수에 통과를 시켰을 때 자, 2분의 y-1의 제곱근을 제곱했으니 이것의 계산의 결과는 2분의 y-1이고 거기다가 2배를 했으니 없어지고 y 빼기 1이 남았는데 y 빼기 1 더하기 1의 값은 정확하게 y가 되죠. 네, x가 f를 통과하여 x와 y의 관계 중에 y가 되었고 네, 이 y의 값이 치역의 원소이므로 이게 말이 맞나? 그죠? fx는 y를 만족시킨다. x의 함수값 y가 치역의 원소다.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공역의 원소 y가 네, 모든 y가 치역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공역 y는 fx에 속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 치역과 공역은 일치한다. 이게 너무 어려워 설명이. 자, 여기까지가 9단원 함수의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10단원으로 갑니다. 함수와 역함수. 지금 몇 월인데 모기가. 자, 함수 2개 이상을 압축시켜서 또는 결합시켜서 새롭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F라는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X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F를 통과해서 fx가 되어서 나왔죠. 근데 그 fx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박스가 있었어. 그것의 이름은 G래. 그 fx가 G에 들어갔고 G를 통과했으니 G를 통과한 fx가 돼야 되잖아. 근데 바깥에서 봤더니 이게 포장이 돼 있어서 안에가 안 보여. 그럼 외부에서 볼 때의 입장은 어때요? x 넣었는데 gfx가 나왔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함수구나. 자, 그 함수의 이름을 합성함수 g합성f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화의 과정하고 비슷한데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입이 저작 기능을 하죠. 막 씹어갖고 넘겨요. 넘기면 위장에서 소화 기능을 하고 네, 밑에 내려가서 뭘로 나오죠. 근데 내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음식하고 이거하고 대응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의 과정도 하나의 합성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합성함수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합 3개의 그림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집합, 세 번째 집합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 두 번째 함수 g는 y에서 z로의 함수로 정의했을 때 f 합성 g, 순서 주시하셔야 돼요. g 합성 f, 먼저 만나는 함수가 뒤에 오는 겁니다. x를 정의역으로 z를 공역으로 쓰는 함수를 g 합성 f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표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x가 f를 통과했기 때문에 fx, fx가 g를 통과했기 때문에 gfx라고 쓰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g 합성 f는 x를 누구와 대응시키는 거냐? gfx와 대응시킨다. 그래서 g 합성 f라고 명명되어진 함수의 함수값은, x에 대응한 함수값은 gfx다. 자, 좌변과 우변은 다릅니다. 다르게 리딩하셔야 돼요. 합성된 함수의 x에 대한 출력값은 이런 값이다. 어떤 값 찾아라는 얘기냐? x를 f에 통과시키고 연달아 g에 통과시켜서 그 함수값을 찾아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는 고1 때 이걸 보고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표기가 당연하게 달라야 되는 거더라고.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자, 합성함수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결과물은 어디에 대응해야 되느냐? gfx에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2학년 때 되게 많이 쓸 거예요. 2학년 때에도, 1학년 때도 많이 쓰지만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함수, 두 번째 함수, 두 개의 과정이 쭉 줄어들어서 합성함수라고 부른다. 순서 조심하시고, 나중에 먼저 만난 함수가 뒤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보기 1번. F의 규칙하고 G의 규칙을 따로따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F는 X에 1을 더하여 대응을 시키는 함수, G는 X를 제곱하여 대응을 시키는 함수가 됩니다. 1번. G 합성 F에 3을 통과시킨다면, 자, 어디 대응시켜야 돼요? G, F3에 대응시켜야 되죠. 순서상 3을 F에 먼저 통과시키고, 3을 F에 통과시키면 3 더하기 1에서 4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가 G를 통과하여 16이 돼야 하는 거지. 이게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는 순서예요. 순서에 맞게끔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F 합성 G의 입장에서는 G3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F에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G3는 9죠. 9에다가 1 더해서 10에 대응시킨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G 합성 F라는 함수하고 F 합성 G라는 함수하고 똑같은 입력을 했는데 출력값이 다르죠. 네. 그래서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일반적으로 다른 함수고요. 네, 다른 함수다라고 표기를 했고, 함수의 합성 입장에서는 함수의 합성의 앞뒤가 바뀐 거죠. 이것을 교환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의 무슨 법칙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수가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는 것하고 바지를 입고 팬티를 입는 것은 결과가 많이 다르다 그랬죠.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3번. G 합성 F의 X는 어떻게 되느냐? 자, X에서 출발해서 FX에 대응을 해야 되죠. F를 통과해야 됩니다. X 다음 1이 돼야 하고, 다시 G를 통과해야 되는데, G는 들어온 녀석을 제곱하는 함수거든요. X 다음 1에 제곱이 되어야 하는 거. 4번. F 합성 G, X. X가 G를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X제곱. F를 통과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자, 두 개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필수 10-1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 FGH가 이러이러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F는 2배 해서 대응을 하고요. G는 제곱해서 1을 빼시면 되겠고, H는 1 더하여 절대값을 취하면 되는 건데, 1번 G 합성 F. 자, F를 먼저 통과하니까 2배가 돼야죠. 2배가 되었는데 들어온 값을 제곱해서 1을 빼야 됩니다. 그럼 2x를 제곱해서 1을 빼야 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2번 교환법칙이네요. F 합성식 G에 먼저 통과를 시키고요. 거기다가 2배를 하셔라. 다르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선택하지 않는다. 3번 H 합성 G 합성 F. 자, X가 G 합성 F를 먼저 통과해라. 근데 G 합성 F 우리가 찾았잖아요. 4x제곱 마이너스 1로. 그죠?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1이 먼저 됐는데 그 이후에 H를 또 통과해라. 자, H는 뭐였냐면 들어온 값에 1을 더하고 절대값을 취하는 거였어요.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1에 1을 더하면 4x제곱인데 4x제곱의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그냥 4x제곱이 돼도 무방하죠. 양수니까요. 근데 4번 이것의 연산의 순서를 조금 바꿉니다. H 합성 G를 먼저 계산하고 합성 F. 자,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랑 A 합집합 B 합집합 C랑 같았죠. 연산의 기호가 동일했을 때, 연산자가 동일했을 때 연산의 순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결합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합성에서도 결합법칙을 적용한 거예요. G랑 F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한 것과 F에 H 합성 G를 합성한 것. 결과가 같냐? 자, X를 출발하여 F를 먼저 만나야 되는 거죠.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EX가 됩니다. F를 통과해서 EX가 됐는데 그 이후에 H 합성 G를 또 통과해야 돼요. 자, H 합성 G는 우리가 구해놓지 않았으니까 잠깐 구해보시면 G를 통과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고요. 그 값에 1을 더해서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절대값 X제곱인데 사실 그냥 X제곱하고 같은 거죠. 네. 최종적으로 G 합성 F는 들어온 놈을 제곱하는 함수가 된 거예요. EX를 제곱하니까 뭐가 돼야 돼? 4X제곱이 돼야 하고. 자, 보시면 H 합성 G 합성 F에 X를 통과시켰더니 4X제곱이 됐고요. H 합성 G에 F를 통과시켰더니 또 4X제곱이 됐죠. 둘이 어때요? 같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함수의 합성에서의 결합법칙은 늘 성립합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길. 그래서 예를 그런 걸 들어서 했죠. 맨발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거나 신발 속에 양말을 넣고 발을 조심하게 집어넣는 거나 과정 좀 다르지만 순서는 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자, 5번 F 합성 F 합성 F. 자, 한번 통과할 때마다 2배, 2배, 2배 뻥튀기. 2가 3번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F 합성 F 합성 F 합성 땡땡땡. F를 n번 합성하면 2가 몇 번 곱해지겠어요? n번 곱해지겠죠. 2의 n승 x라고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필수의 10-2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f 2분의 x 플러스 1은 3x 더하기 2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 f의 루트 2 f 합성 f의 3분의 1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가장 많이 저 문항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치환을 하는 건데, 문제는 대학생 때 배울 때도 그랬고 왜 치환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네. 합성함수를 공부해보고 나니까, 가르쳐보고 나니까 치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합성함수의 구조 때문이에요. 풀이 1번, f에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조작된 x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작된 값을 t라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두신 뒤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x는 하고 정리를 해줍니다. x는 2t의 마이너스 1이죠. 자, 2t의 마이너스 1이 이 자리에 들어가면 함수는 이제 변신합니다. f의 t는 3 곱하기 2t 마이너스 1 더하기 2, 즉 6t 빼기 1이 돼요. 뭔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단순해진 느낌이죠. 왜? t에 관한 1차식이 돼버렸으니까. 직관적이잖아. t를 넣는다면 6배 하고 1빼라가 돼버렸잖아. 안에 원래 되게 복잡했었는데.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f 루트 2는 루트 2가 들어갔으니까 6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ff 3분의 1은 3분의 1이었는데 한 번 통과하면 6배 하고 1을 빼야 되니까 1이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다시 6배 하고 1을 빼야 되니까 5에 대응해야 되는 거죠.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저 함수가 복잡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f에 들어가는 원소가 x가 아니라 2분의 x 플러스 1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 x는 어디 있는가? 자, x는 그것보다 앞단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x가 또 다른 함수를 통과하여 2분의 x 플러스 1이 됐던 거였고, 우리는 이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둔 거였고, 이 2분의 x 플러스 1이 f를 통과해서 3x 더하기 2에 대응했던 거였어요. 즉, 세 집합의 원소의 순서쌍을 작성해 보면 x랑 2분의 x 플러스 1이랑 3x 더하기 2가 대응이 되는 관계였고, x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값들도 정확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았던 f 루트 2의 경우, t의 값이 루트 2로 결정이 난 거였잖아요. f 루트 2였으니까. 그럼 그때의 x의 값은 분명 2 루트 2 빼기 1이었을 거라고. 2 루트 2 빼기 1, t의 값 루트 2, t의 값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었더니 뭐였죠? 네, 6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뭐 이런 관계였었다고요. 네. 근데 그것을 2분의 x 플러스 1을 t로 간소하게 만들었더니 그것에 대응하는 x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대로 2t 마이너스 1이죠. t가 f를 통과하여 3x 플러스 2는 6t 마이너스 1에 대응했었죠. 그래서 x의 입장에서 세 개의 원소의 관계는 x와 2분의 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2의 관계였지만 t의 관계에서는 가운데 있는 t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t에 의해 6t 마이너스 1이 결정이 되고 t가 되기 전에는 2t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그래서 t의 값이 루트 2로 결정이 되면 또다시 2 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6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 결국은 똑같은 원소 3개를 가지고 무엇이 주가 되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네, 이게 합성함수의 구조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3개의 원소를 전부 다 꺼내서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이 과정을 조금 생략할 수 있게 되거든,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루트 2가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 f에 들어가게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루트 2라고 놓고 풀어서 x에 내가 뭘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1차적으로 루트 2로 계산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1을 더하고 2를 나눴는데 루트 2가 되었어. 그럼 아마 2 루트 2 빼기 1쯤 대입하면 x 자리에, 그죠?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2 루트 2를 2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2가 되잖아, 그죠? 여기 써있는 x하고 여기 써있는 x는 똑같으니까 이 x 자리에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결과가 똑같은 6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의 구조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일정한 원소, 세모에 관한 함수를 전체를 구하시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반드시 치환만의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치환도 하나의 방법일 뿐,
이것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런 풀이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반드시 필요한 풀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이었고요. 2번. 응? 수업할 때 왜 아까 2번 안 했지? 못 봤어. 얘기 좀 해. 그럴 때 수업 좀 끊어도 돼. 조느라 몰랐지, 지민아? 자, 2번. fx는 x제곱 빼기 2x, gx는 3x 마이너스 1일 때 f합성 g에 x하고 fx가 같았습니다. 아, 이거 중요한데. 이것도 보라고 해야 되겠네. 자, 앞으로 저런 방정식이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f합성 gx하고 fx가 동일하대요. 뭘 찾는 거지, 근데? 아,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 풀어라 이런 건데요. 자, 방법 1번. fgx를 열심히 구합니다. 네, fgx는 fgx였죠. x가 g를 통과하면 3x-1이 됩니다. 근데 3x-1이 f를 통과하게 되면 3x-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x-1이 돼요. 전개하면 아마도 2차식의 형태겠죠. 근데 우변에 있는 fx는 x제곱 빼기 2x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갖다라고 놓고 풀면 되거든. 그죠? 풀어봅시다. 자, 전개를 하게 되면 6x제곱 빼기 6x 빼기 6x니까 빼기 12x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3은 x제곱 빼기 x 5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은 0. 이게 맞나?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오씨, 쇼킹한데? 3x 마이너스 1. 오, 잘 썼는데? 아, 9x제곱이다. 흑역사.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아, 됐다. 자, x는 무엇이거나 2분의 1이거나 4분의 3이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네, 푸시면 되는데. 자, 이걸 또 잘 들여다봐봐. 자, 이건 절묘하게 fx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제 fx는 x제곱 빼기 2x, 아까도 보셨지만 x제곱 빼기 2x는 1대1 대응함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무엇에 대해서? 1에 대해서 대칭축을 갖는 급녀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x가 f를 통과한 것하고 gx가 f를 통과한 것하고 같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x하고 gx하고 같은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죠? 얘하고 아예 뭐가 똑같아 버리면, 입력이 똑같아 버리면, 네, 똑같은 f에 들어갔으니 출력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gx는 x를 풀면 3x-1은 x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이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생각도 한번 해봐.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함수값이 동일한 둘의 관계는 1에 대해서 서로 대칭된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gx가 있다거나, 혹은 여기에 gx가 있고 여기에 x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서로 마주보면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x와 gx를 더하여 평균 낸 게 1이다가 된다면 이라고 푼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gx는 2 곱하기 1 빼기 x.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그지? 어디서 보던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간.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면? 2a-x를 대입하는 행위. 언제였어요? x는 a의 선대칭이었죠. 네. 여기 x가 있습니다. 이 x를 1에 대해 선대칭하면 2 곱하기 1 빼기 x죠. 이것이 뭐가 같다면? gx가 같다면. 이 부분이. 자, gx는 3x 빼기 1이었죠? 이게 2 빼기 x와 같다면 4x는 3이니까, 자, 두 번째 x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흉내 낼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흉내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보라고 해야 되겠네. 아, 참. 좋다. 많이 가르쳐 놔야지. 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필수 10-3번. 강의 꽉꽉 눌러 담네. 자, FG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F 합성 F의 X는 G 합성 G의 X는 9x-8이면서 F0 0보다 작아야 되고 G0 0보다 커야 된대요. FG를 구하여라. 자, 1차 함수에 1차 함수를 합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해주셔야 되느냐. fx를 1차 함수로 하고 잡아주는 거죠. ax 더하기 b라고 잡아주시고, 네, a는 0이 아니죠. 1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ffx는 ax 더하기 b를, 자, x 출발. 수업 시간에 서사를 강조했었죠. x가 주된 원소, 독립변수란 말이야. 그죠? 그 독립적인 x가 박스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겪어서 빠져나오는가. 연산의 순서도 기억하셔야 되고, x가 들어갔을 때 b를 먼저 더하는 연산이 아니잖아요. a를 먼저 곱하고 그 나중에 b를 더하는 거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x가 들어갔어요. a 배하고 b를 더하라 라는 명령어였어요. 이 기능은, 펑션은. ax 더하기 b가 들어갔으므로 ax 더하기 b에 a 배하고 b를 더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제곱의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되는데, 자, a제곱의 x 더하기 ab 더하기 b는 9x 빼기 8하고 같아야 된대요. 자, 따라서 a제곱이 9가 되어야 하므로 a가 3일 경우와 a가 마이너스 3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a가 3일 때는 4b가 마이너스 8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여야 하고요.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4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fx는 3x 빼기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되어야 하는데, f나 g나 관계는 똑같잖아요. 둘 다 일치하고 둘을 합성해서 9x-8이 되었고, f0는 음수, g0는 양수니까, 자, 3x 빼기 2가 f0가 음수죠. 얘가 fx를 가져가고 얘가 gx를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이게 1번의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아까 뭘 합성함수를 한점 떠올 것 같은데, 아, 2번이었구나. 자, 2번에다 별표를 치시고요. 2번 중요하죠. F 합성 H, X와 GX가 같았으면 좋겠다. HX를 구해라. 네. HX는 모르는 상태니까요. 일단 HX를 살려놓고, 프림하고 1려옵니다. HX를 살려놓고 F에 통과를 시킵니다. F는 뭐였냐면 들어온 X에다 3배를 하고 2를 뺀 녀석이었거든요. 그래서 HX에 3배를 하고 2를 뺀 것이 GX와 동일하더라. G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였잖아. 자,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6이 되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네, 정답이 됩니다. 1번이에요. 근데 2번, 수업 시간에 6을 강조했었지. F하고 H하고 G의 그림을 한 번에 집합의 형태로 나타내면, 자, 이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당연히 이것을 깊게, 쉽게, 깊은 거랑 쉬운 거랑 같은 건 모르겠는데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나머지 것들이 쉬워지거든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깊어지기 때문에. 3학년 때 되게 유용할 거야, 미적 공부할 때. 진짜 장담할게. 자, x가 h를 통과하고 f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최초의 함수를 h라고 잡고 두 번째 함수를 f라고 두고 여기다가 x를 둡니다. 근데 f와 h를 합성한 함수를 통칭 g라고 부른다면서요. 둘이 함수값이 같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둘을 합성한 결과, 이게 합성 함수죠. 지금 f 합성 h죠. 이게 g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x가 h를 통과하여 무엇이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x가 g를 통과하면 무엇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구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야, 이제? 얘가 궁금한 거죠. 그죠? x가 h를 통과하여 누구에 대응되느냐.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까도 합성함수의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결국 첫 번째 집합의 원소와 두 번째 집합의 원소와 세 번째 집합의 원소의 순서쌍일 뿐이라고. 걔네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니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것.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야. 딱 그냥 거기야. X에서 세모로 가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으니까 아는 루트대로 가자는 거야. X에서 일단 G를 통과해서 뭐가 되는지를 알았잖아. 그치? 그러면 최종 종착지가 여기면 되는 거니까 3x 빼기 4에서 거꾸로 길로 돌아 들어가자는 거야. 다시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게 H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자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돌아가긴 하지만 종착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발상이 바로 X가 G를 먼저 통과하여 거꾸로 통과합시다.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대응하는 규칙이 함수가 F였다면 이건 역으로 가니까 무슨 함수예요? F 인버스죠. 네. 자, 이것이 바로 H입니다. 이것이 바로 H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F 합성 H는 G. 아직 역함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좌변에 H가 남으려면 F의 앞쪽에 F의 인버스를 합성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합성은 아까도 보셨듯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합성하느냐 왼쪽에서 합성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좌변에 왼쪽에서 합성했잖아요. F 인버스를. 그죠? 그래서 우변에서도 앞쪽에다가 합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하고 H를 합성했기 때문에 H만 남게 돼요. 그럼 우변에 F 인버스 G만 남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억지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가면 정확히 맞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가봅니다. 이제 X에서 출발했어요. G를 통과하여 마이너스 3x4가 되었다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F의 인버스를 안 배웠고 모르잖아요. 네. 근데 F 인버스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자, F라는 박스를 다시 한번 조망해서 잘 보시면 이런 규칙이었거든요. 들어온 X의 3배하고 2를 빼라. 이런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라는 원소를 인풋 집어넣었으면 4에다가 먼저 3배부터 해. 그 다음에 2를 빼. 그 다음에 내보내. 이런 거예요. 주도권은 얘한테 있어요. 4한테. 4한테 3배를 하고 이렇게 쓸까? 4한테 3배를 해. 그 다음 그 결과에다가 2를 빼. 어떻게 쓸까? 곱하기 3. 12. 빼기 2. 10. 10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죠? 이해갔어요? 4에다가 3배하고 2를 빼서 10이 된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여기 과정이에요. 입력과 출력이 뒤바뀌는 10을 입력하여 4를 뽑아내. 그러면 계산의 순서상 3배하고 2를 뺀다의 역연산을 역순으로 지정해주면 다시 4가 된다는 거예요. 4를 3배해서 12가 됐어요. 12에서 2를 빼서 10이 됐죠? 역으로 가야 하니까 빼기 2의 역연산이면 2를 더해서 12를 만드는 겁니다. 곱하기 3의 역연산이면 나누기 3 해서 4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모가 있었다면 세모에다가 3x 빼기 2였잖아요. 3배하고 2를 뺀다면서요. 3배하고 2를 뺀다면서 2를 뺀다의 역연산을 역순으로 지정해주고 3배 한다의 역연산을 역순으로 지정해주면 자, 이게 바로 F 인버스 세모의 정체입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fx를 ax 더하기 b라고 써놓고 이것의 서사를 순서대로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이 과목 이름이 자꾸 헷갈려. 대수. 대수의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유용하게 쓸 것이고, 미적분을 혹시 나랑 같이 계속 공부하게 된다면 그때 되게 유용하게 쓰게 될 거야. 자, a 배하고 b를 더한다의 역함수 인버스는 a 배하고 b를 더한다. 역으로 가야 되니까 b를 빼야지. a 배한다. 역으로 가야 되니까 a를 나눠야지. 자, 이게 역함수예요. 기억하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자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f의 인버스가 어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뭐 더하고 뭐를 나눠라? 2를 더하고 3으로 나눠라. 어디까지 왔어 우리? 여기까지 왔지.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뭐를 더하고 2를 더하고 3으로 나눠라.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일치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네. 자, 보완적인 설명을 아마 역함수를 공부하고 더 해야 되겠죠? 더 할 건데. 아우, 힘들어. 지금 몇 시야? 딱 2시간 채웠어. 우후. 엄청 열심히 했네. 자, 복습 꼭 하시고, 네, 이론 정리 꼼꼼하게 하시고, 알겠죠? 지금 타이밍 놓치면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론 정리, 지금 10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론 정리 하고 있으면 이미 늦었지. 그죠? 한참 문제 풀면서 중간고사 망친 과목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 있을 때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의 진로는 다음 주 화목 2타임, 그 다음 주 화목 2타임, 4타임 하고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해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이번에는 음성 녹화가 잘 됐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